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님 아유, 또 왔습니다. 함께 제가 네. 교통사고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점들을 좀 정리해서 더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몸과 이제 마음을 다치죠. 그렇죠. 몸과 마음을 다치죠. 일단은 첫 번째 손해는 당연히 몸을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지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도 발생할 수 있겠죠? 계속 치료받아야죠. 그렇죠. 장래에 발생할 치료가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 위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치료비나 위자료가 아닌 바로 일실수입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일실수입이란 뭐냐면 네. 이제 소극 손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버는데 네. 일을 못했을 때, 네. 일을 못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아. 그 금액을 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래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을 해서 이만큼 벌 수 있었는데 사고 그렇죠.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 이것도 나도 손해잖아. 그것을 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회사를 다녀. 네. 그다음에 월급이 정해져 있어. 그렇지. 근데 회사를 못 갔어. 이러면 되게 간단한데 네네.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막 벌었는데 뭐 얼마 벌었는지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근로자일 경우, 네. 그리고 내가 사업자일 경우. 그렇죠.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고 하죠. 거기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금액이 얼마다, 월 소득이 얼마다 네. 나올 것이고, 사업자일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네. 변호사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인력을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의 인건비가 많이 식정되는 업종이고, 다른 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력보다는 그 쓰임새가 많은 또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 소득 금액만 가지고 인정받기는 사실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지. 계속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매출을 내고 이 정도 세금을 내고 이 정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한다. 따라서 내 월 소득은 이만큼이다. 라고 이제 월 소득 부분에서 입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내가 인형 뽑기 방을 해요. 근데 여기가 장사는 잘 돼. 근데 내가 출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사장인데. 이래도 일실수입이 인정될까? 일시수입 인정되지. 왜냐면 그 인형 뽑기 방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업자로서 내 매출이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인해 세금도 낼 거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지.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 개인적인 인력이 많이 드는 업종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정 그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의뢰인분들이 뭐냐면 입원을 했을 때랑 이제 병원을 통원할 때랑 이 일실수입의 차이가 있냐. 나는 물론 입원하는 것도 좋지만 난 집에서 왔다 갔다 치료받는 게 더 좋아서 굳이 입원은 안 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근데 내가 집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어떻게 판단되는 것이냐? 아주 많이 아주 좋은 그렇죠. 질문이에요. 네. 아주 질문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치료가 가능하면 입원하시라.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노동력이 100%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통원 치료를 한다든지 자가에서 재택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입원했을 때는 당연히 입원했고 병실에 있다라는 게 바로 입증이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입증 나가서 확인서가 일을 있잖아. 못했다는 게 그 즉시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실수입은 100% 인정이 되는 거군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 노동력이 100%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다 주는 거지. 그래서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해야 될 정도의 사고다라고 하시면 내가 일이 바빠서 내지는 회사 업무가 내가 꼭 안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입원을 하시는 게 내 현재 몸 치료 내지는 급여 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좀 속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막 입원하면 돈 많이 벌어. 근데 내가 하필이면 백수야. 백수인 것도 억울한데 사고 났는데 나 백수라고 버는 돈 없다고 일실수입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역시나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질문의 퀄리티가 아주 질문이 좋았어요. 질문이 좋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못 벌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정주부일 수 있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업자다. 근데 사업소득 인정이 약간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명의로 하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했지만 내 명의로 들어오면 많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도시 일용 노임이 있습니다. 도시 일용 노임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일용보다 조금 밑에 금액으로 내가 급여를 받거나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도시 일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상반기 정도가 네. 도시 일용이 제가 볼 때는 한 300, 한 2, 3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월로.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금액보다 많으면 많은 것을 입증해서 많은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이 금액보다 작거나 입증이 좀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도시 일용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취준생이거나 백수여도 사고 나면 도시일용 근로자 기준으로 네네. 내가 만약에 당장 어디 나가서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막노동이라도 하면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네네. 일일 한 15만 원 정도로는 맞습니다. 인정이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은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할 거 아닙니까? 입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력이 100% 상실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시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큰 사고로 많이 다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절단된다든지 하반신이 마비된다든지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한시장애면 뭐 몇 년 동안, 영구장애면 영구적으로. 영구장애면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65세까지 일시수입을 보통은 인정해요. 그러면 65세까지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노동력 상실률이 뭐 몇 년 몇 퍼센트 나온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일시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입원을 했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다 확인되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실수입으로 100%. 받는 거고 근데 장래에 내가 이 후유증 때문에 일을 해도 효율이 이만큼 떨어져 혹은 일을 못할 것이 분명해 그러면 장래에 못 벌게 된 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 여기가 사고 났어요. 입원 이만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100%다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장애가 인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이후부터 쭉 장애가 인정되는 시기까지 이게 영구장애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65세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이런 한 70세까지도 인정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65세까지입니다. 65세까지 쭉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입원한 기간 이후에 이제 뭐 65세면 65세까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일시적 장애면 일시적 장애가 있는 시점까지 내가 앞으로 벌 것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든 수입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뭐 일시적 장애인지 노동 능력이 50%가 깎인 건지 70%가 깎인 건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감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체 감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형외과가 다쳤다 아니면 뭐 신경외과를 다쳤다 라면 과목을 특정해요. 과목을 특정해서 법원에다가 신체 감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이 제3 감정이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감정이가 이 사람은 정형외과적인 영역에서 몇 퍼센트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이제 감정이 와요. 그럼 그것을 취합해서 복합장애율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이제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요때 보통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비용도 문제잖아요. 감정 비용도 그렇죠. 감정 비용 같은 경우는 정신과가 조금 많이 나오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한 법원에는 한 40만 원 정도 내면 될 것 같고요. 법원에다 내고 병원에서 또 냅니다. 법원에는 한 40만 원, 병원에도 한 4, 50만 원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목 한 과목당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다쳤으면 과목이 아주 많겠죠.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뇌혈관 뭐 엄청 많겠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 감정 비용도 우리는 소송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이제 원고가 승소했을 때 그렇죠. 일부 회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 뭐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긴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네. 일정 부분 그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님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영역 중에서 음. 일실수익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네.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손해배상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잘 준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